여러분 쿠팡 쓰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도 피해자일 겁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2가 털렸습니다. 이름, 주소, 주문 내역, 심지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쿠팡 사태입니다. 일단 숫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3,370만 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올해 4월에 SK텔레콤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때가 2,700만 건이었어요. 역대 최악의 사태다. 난리였죠. 그런데 이번 쿠팡 사태는 그걸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유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된 거예요. 유출된 정보는 뭐냐고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집 앞 공동현관 비밀번호. 지금 당장 바꾸셨나요?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쿠팡 서버를 거대한 창고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창고 안에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 창고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증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입장권에는 제약이 있어요. 시간 제한도 있고 볼 수 있는 정보에도 제한이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입장권 제조기를 갖고 있다면 마음대로 입장권을 찍어내서 창고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입장권 제조기가 바로 서명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범인은 퇴사한 직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한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해 12월에 회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은 입장권 제조기인 서명키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조금씩 정보를 빼냈습니다. 담장을 넘어 침입한 게 아닙니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가짜 입장권으로요.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 퇴사한 직원이 어떻게 서명키를 가지고 있었을까? 12월 2일 국회가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청문회를 열었어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출석했죠.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퇴사자가 어떻게 서명키를 보유할 수 있었나? 박대준 대표의 대답. 이유를 알 수 없다. 뭐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정보보호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개인 전자 서명키는 하드웨어 보안 장치에 보관해야 하고 누구도 이 장치 밖으로 키를 직접 추출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키 탈취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쿠팡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 쿠팡은 보안에 자신이 있었던 회사 아니었나? 쿠팡 보안팀 인력이 200명이라고 해요. 200명이요. 올해 7월에는 쿠팡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포럼에 나가서 자랑했어요. 우리는 다크웹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실제 해킹 공격 테스트도 한다. 우리는 선제적 보안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는 어떻게 터졌을까요? 외부 해커가 담장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내부 직원 관리, 퇴사자 권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터진 거예요. 200명의 보안팀이 5개월 동안 이 유출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의문, 쿠팡은 처음부터 사태를 축소하려 했던 게 아닐까? 11월 30일, 쿠팡이 처음 피해자들에게 공지를 보냈어요.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었다고요. 그런데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쿠팡에 명령했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수정해서 다시 알려라. 노출과 유출, 뭐가 다르냐고요? 노출은 실수로 드러났다는 뉘앙스예요. 유출은 누군가 고의로 빼갔다는 의미고요.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사태를 가볍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쿠팡이 처음 당국에 신고했을 때는 11월 19일. 그때는 피해 계정이 4,536개로 파악되었는데 알고 보니 3,370만 개였습니다. 7,400배가 넘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2월 2일 관세청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왜냐고요? 쿠팡에서 해외 직구 한 적 있는 사람들이 개인통 광고유 보호를 바꾸려고 한꺼번에 몰렸거든요. 쿠팡은 개인통 광고유 보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쿠팡에 저장된 결제 정보를 삭제하세요. 둘째, 결제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셋째,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 쿠팡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있다면 전부 바꾸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사인 기자가 12월 3일 중국의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셴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대요.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한국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도서관 아이디, 올리브영, 무신사, 네이버, 카카오, 멜론, 예스이셔바 모두 실명 인증된 계정이라고 광고하면서 팔고 있었어요. 가격은 아이디당 2만 원에서 6만 원. 여러분의 계정이 중국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쿠팡 정보가 대규모로 거래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뭘까요? 쿠팡이 사과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범인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정보를 빼갔다는 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해 12월에 퇴사했잖아요. 퇴사하기 전 재직 중에는 정보를 안 빼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결제 정보도 정말 안전할까요? 쿠팡은 없다고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수준의 사과로는 안 된다는 거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는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서명키는 어떻게 탈취되었나? 퇴사자 관리는 왜 이렇게 허술했나? 정말 결제 정보는 안전한가? 재직 중에는 유출이 없었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일 인터넷을 씁니다. 쿠팡뿐 아니라 수십 개의 사이트에 우리 정보를 맡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이번 쿠팡 사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허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점검해 보세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쓰고 있진 않나요?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바꿨나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들을 믿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